우리가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뭔가 대단한 걸 배울 건 없거든요. 뭐 개념적으로 막 엄청 뭐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샘플들을 많이 풀어보고 연습해보고 뭐 이런 게 단데 뭔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합에서도 다 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용어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우리는 문제 좀 몇 개 중요한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다 풀면 너무 많아서 딱 샘플로 중요한 것들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에서 알아야 되는 용어들만 한번 여기 적어놔 봤는데 일단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주사위를 던져 아니면은 동전을 던져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사위 눈이 보통 6개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그 6개를 전부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제 약간 멋있게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표본 공간 이러면 좀 더 약간 딱딱해 보이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체 집합 하나를 잡으면 이 시행에 관한 표본 공간이 잡힌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짝수만 모으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짝수라는 조건을 가지는 하나의 집합을 잡았을 때 그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걸 2, 4, 6 이렇게 잡으면 이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홀수만 모아보고 싶어. 1, 3, 5 모으면 이건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일부분 조건을 잡아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을 부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제 잡아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사건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하나씩만 갖고 있는 애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원 사건이 총 6개의 근원 사건이 존재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체를 다 모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하나를 잡았는데 짝수 또는 홀수들을 모으고 싶어. 이러면은 전체가 다 모이게 되죠. 이러면 만든 사건이 원래 표본 공간하고 같아지면서 전 사건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7보다 큰 애들을 모으고 싶어.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이거 그냥 집합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합사건 뭐냐? 합사건은 두 개의 사건의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A 또는 B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곱사건은 뭐겠어요? 교집합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A 교집합 B 이러면은 곱사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배반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둘의 교집합이 없는 상태. 공집합이면 두 개는 배반사건이라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집합에서는 이걸 서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서로소, 교집합이 없죠. A와 B는. 그러면 이거는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사건은 말 그대로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일어나지 않을 여사건은 1, 3, 5니까 이거를 우리는 여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용어 다 정리한 거야. 끝났습니다. 그럼 한 파트 끝났고요. 자, 확률 갑니다. 자, 확률은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시행을 할 때 표본 공간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주사위에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 내가 특정 부여한 사건의 원소의 개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정의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 6개의 표본 공간의 원소가 있는데 저 사건은 3개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뭐 안 알려줘도 사실 우리 성현이도 알아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이제 아빠 저한테 확통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더라고. 확률과 통계 좀 가르쳐. 그래서 야 그럼 너 이거 주사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현이도 알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어렵다? 문제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너무 간단하니까 정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 확률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일어난 사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상대도수로서 확률을 잡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야구에서 안타거든요. 안타 칠 확률. 자,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확률이 안타 칠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타석에 예를 들어 100번 올라갔는데 안타를 35번 쳤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0.35의 확률로 친다. 통계를 많이 해서 실제로 그 횟수분의 실제 그 사건의 일어난 횟수를 가지고 확률을 잡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뭔가 숫자로 딱 개수로 끊을 수 없을 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자면 시간이 기하학적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0분부터 60분까지 딱 이 간격 안에 내가 무조건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가는데 얘가 이 시간 안에 무조건 학원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약간 제약을 거는 거야. 얘가 30분과 40분 사이에 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좀 애매하죠. 딱 어느 한 개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길이로서 확률을 재는데 전체 0부터 60까지를 전체 사건이라고 보면 30부터 40까지를 내가 특정한 사건의 길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0분의 10이 되고 확률은 뭐라고 본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 이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또 뭐로도 볼 수 있냐면 넓이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관역판을 하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걸 4등분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색칠을 해놔. 오케이? 자, 그리고서 정확하게 4등분이 된 상황에서 내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은 무조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색칠된 관역에 맞을 확률이 얼마냐 하면은 이거는 뭐 가지고? 넓이 가지고 전체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세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알지 않겠니? 너무 간단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확률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 값을 하나 잡잖아요. 그럼 그 확률은 무조건 누구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됐죠? 자, 다 했어요. 다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가 했던 순열조합의 복습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파트에서 그냥 순열조합을 한 번 더 복습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전체긴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거는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을 좀 추려본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111쪽의 2번입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이 어떤 특정 상황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표본 공간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잡혀 있는데 3의 배수를 사건으로 하나 잡은 게 A 사건이고요. 그리고 소수를 사건으로 잡은 게 B 사건이에요. 그러면 얘는 2, 3, 5, 7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렇게가 이제 B 사건이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A와 B 둘 다 하고 이제 배반 사건인 사건 C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도 배반이고 얘하고도 배반인 거. 그럼 얘하고도 교집합이 없고 얘하고도 교집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건 C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2, 3, 5, 6, 7, 9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C는 뭐 1만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그죠? 아니면은 뭐 4만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1사를 가지고 와도 되고 뭐 10도 있으니까 10만 가지고 와도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집합 C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몇 개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건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야? 처음 봐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1, 2, 3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몇 제곱개? 세제곱개에서 1, 2, 3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을 포함해도 되고 안 포함해도 되고 두 가지 2도 포함해도 되고 안 포함해도 되고 3도 이렇게 돼서 2의 세제곱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이해됐어? 그러면 이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4개. 우리 어떻게 해요? 1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2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3도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의 2제곱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개라고 한다면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겠지. 2의 몇 제곱? 10제곱. 그런데 얘는 2, 3, 5, 6, 7, 9는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건 다 그냥 한 가지라고 보고 1, 4, 8, 10 중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무슨 문제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등식하고 확률 세는 걸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얘는 주사위를 우리가 2번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 A와 B예요. 그래서 얘도 1부터 6까지고 얘도 1부터 6까지입니다. 자, 그럼 표본 공간은 몇 개일까, 원소가? 36개 들어있다는 거 이해돼요? 왜냐면 1, 1도 되고 1, 2도 되고 해서 어디까지? 6, 6도 될 거니까 총 36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어떤 A가 딱 나왔고 B가 딱 나왔는데 나는 이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걔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러면 A제곱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 4B보다 커야 된다를 만족하는 애들만 여기서 소트를 해서 세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입장에서 보면 B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넣잖아요. 그러면 A제곱은 누구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3, 4, 5, 6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그럼 B에다가 누구 넣으면? 2를 넣으면 A제곱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12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3 안 되고 4, 5, 6. 그러니까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시면 됩니다. B가 3이면요. A제곱은 10. 자, 마음이 급했죠? 12.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세면은 개수 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36개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개수를 세시면 이게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한번 세보죠. 12보다 큰 거는 얘는 몇 개 되죠? 얘가 3개 되고 4 집어넣으면 여기는 16이니까 4 빠지니까 5, 6 2개 되고요. 5 집어넣으면 25니까 아니죠. 20이죠. 5 집어넣으면 20이니까 이것도 2개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6 집어넣으면 24니까 이것도 이제 2개 나오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11, 13, 15, 17이니까 요거를 확률로 보자면 36분의 뭐가 된다? 1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봐. 이거를 내가 지금 B로 넣어서 풀었잖아요. A로 두면 어떨까?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로 넣어도?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편할지는 사실 여러분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 근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는 B로 넣었을 땐 너무 복잡한데 A로 넣었을 땐 너무 편한 경우도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는 거야. 뭐가 더 편할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 딱 보이는 대로 넣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냐? 이거고요. 자, 그럼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것도 비슷하겠죠. 얘는 A제곱과 4B가 같을 때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제곱수라서 이 B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 B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제곱수가 들어가야 A를 우리가 제곱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제곱수면 1이랑 4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넣어봐야 어차피 얘가 루트 나와서 안 될 거니까 1이랑 4 넣어주면 A는 2 가능하고요. 얘는 4 집어넣으면 4 가능해서 이건 2개밖에 안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거는 36분의 2개 해가지고 보다 18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순열 문제 한번 복습해보자 인 건데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 S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요? 6팩 있겠죠. 6팩. 자, 어떻게? A, B, C, D, E, F도 있고만 A, B, C, D, F, E도 있을 거고 그 가지수 모두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몇 팩까지 나온다? 6팩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A, B가 이웃하게 세우는 거는 우리 A, B를 몇 사람이라고 보고 한 사람이라고 보고 몇 팩 치고 5팩 치고 속배열 해서 2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확률은 6팩분의 5팩 곱하기 2팩이 될 거니까 얘는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순간 왜 모음이 하나라고 생각했죠? 자, A, E가 이제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B, C, D, F로 뭘 채우면 된다? 일단 바리케이트를 채운다. 그럼 바리케이트 채우는 게 4팩이 됩니다. 그러면은 B, C, D, F 이렇게 써주고 이 4팩까지를 쭉 펼친 것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길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A하고 E가 들어갈 자리를 완성해주면 곱하기 5P2 5개 중에 2개 뽑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 6팩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거 뭐 다 했던 거고. 자, 세 번째는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를 넣는 거예요. 그럼 A와 B를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고 여기다 이제 한 개의 문자를 누구 넣을까요를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C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2개가 A, C, B 하면 여기 이제 A,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A, B의 순서를 또 바꿔줄 수가 있어서 B, A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배열로 2팩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 묶은 한 사람과 그 다음에 D, E, F 이렇게까지 포함하면 총 4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있는 거니까 4사람을 일렬로 배열해서 4팩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럼 그거를 뭐로 나눠주면? 네, 6팩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거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자, 여기에는 남자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 2명이 있어요. 이렇게 총 7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서 7명을 원순열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 S에는 과연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을 거냐 하면은 7명을 원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7팩을 뭐로 나누면 되니까 7로 나누면 되니까 전체 사건은 6팩일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7명이 EFG가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EFG가 몇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A, B, C, D 이렇게 4사람을 쓰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몇 사람이 있는 거다? 5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사람을 일단 원순열로 이렇게 돌려주면 5팩을 회전해서 같아진 속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돌리는데 얘네들이 이 안에서 EFG도 되지만 EGF도 될 거고 FEG도 될 거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속배열로 곱하기 몇 팩? 3팩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6팩분의 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EFG가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했니? 하면 EFG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자 4명으로 먼저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A, B, C, D로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원순열 세우는 것이 4팩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자리가 몇 개가 붙냐면 X1, X2, X3, X4 4개가 붙어요. 그럼 나머지 4자리에 이제 EFG를 넣어주면 되니까 자리가 사람을 뽑아서 4P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7번만 하나 보고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명의 투숙객이 있습니다. 4명 모두 남의 방 열쇠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4명 A, B, C, D가 있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열쇠를 내가 A, B, C, D라고 하면 얘네들한테 이제 열쇠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네가 남의 방 열쇠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 교란순열이라고 배웠거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요? A는 A 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B는 B 거 못 받고 C는 C 거 못 받고 D는 D 거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세? 직접 세요. 뭐 그려서? 수형도 그려서. 오케이? 그래서 A는 누구를 못 받으니까 A를 못 받으니까 얘는 B, 얘는 C, 얘는 D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B를 받았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A, C, D가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B가 고를 수 있는 게 A, 여기가 C, 얘가 D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A가 받으면 이제 B, A를 썼으니까 C, D가 남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는 D, 여기는 C 이렇게 될 거고요. B, C가 받으면 여기 이제 A, D가 남아요. 그럼 D는 여기에 못 가니까 무조건 D가 여기 오고 A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BD가 이렇게 받으면 AC가 남죠? 그러면 C는 여기 못 오니까 여기 오고 여기 A가 와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서 3가지 나오고요. 이것에도 3가지 나오고 3가지 나와서 몇 가지 나온다? 9가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교란순열은 수형도 연습시키는 예제예요.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 그냥 9개 외우고 막 점화식도 있고 막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뭐 확률을 배우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몇 가지? 세보면 9가지 나온다. 그러면 전사건, 표본 공간 안 했구나. 표본 공간은 4명한테 그냥 열쇠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4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4팩에서 요 9가지. 이게 이제 이 친구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뭐 2번은 4명 중에서 2명만 자기 자신의 열쇠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요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 걸 받을 거냐를 뽑아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몇 C, 4C 이렇게 뽑아주고 그러면 그게 뭐 A, B일 수도 있고 그죠? AC일 수도 있고 뭐 AD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총 6가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A, B였다. 내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면 C, D는 무조건 얘는 자기 거 받았으니까 D, C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 몇 가지? 2가지. 끝이야. 그래서 요거를 2팩분의 요걸로 정리해주면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됐죠? 요거는 일일이 다 연습 직접 안 해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하면 되고 부터 이제 조합으로 조금 확률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좀 대표 예제들만 한 4개 정도 같이 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데 빨간 공이 2개가 있고 이게 같은 공이에요. 노란 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를 뽑으려고 해. 오케이?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세 개 중에 두 개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 중에서 빨간 공 두 개와 노란 공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뽑는단 말이에요. 하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죠.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해됐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약간 가끔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게 빨간 공이 같은 공 아닙니까? 같은 공인데 이렇게 두 개를 다른 걸로 취급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다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개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전체 개수 중에 얘가 몇 개 있냐라고 본다면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걸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공이긴 하지만 개수를 세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다른 빨간 공 5개와 노란 공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서 개수를 세는 게 처음에 볼 때는 좀 덜 헷갈리니까 요거를 그냥 한번 살짝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이런 문제예요. 지금 현재 주머니에는 흰 공 3개하고 붉은 공 5개, 총 8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을 생각이에요. 2개를 뽑을 생각이야. 그럼 내가 지금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흰 공 하나 뽑고 붉은 공 하나 뽑고 아니면 이거 영어로 쓸까요? 흰 공 하나 뽑고 붉은 공 하나 뽑고 흰 공 하나 뽑고 흰 공 하나 뽑고 붉은 공 뽑고 이렇게 3개만 있어요 라고 가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왜냐면 같은 공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만 이거는 그렇게 세지 않고 어떻게 센다? 전부 다 다른 공이라고 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 어떻게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이렇게 다른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 8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8C2가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8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본 공간의 어떤 원소의 개수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모두 붉은 공만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이걸 사건 A라고 한다면 모든 붉은 공을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몇 개? 네, 2개만 딱 뽑는 요 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다르게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합인데 A, B, C, D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표본 공간이니까 얘는 뭐 이미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OC가 될 건데,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어떤 확률 사건에는 A는 구입을 하고 그리고 E는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니까 그 2개 중에 A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E는 무조건 안 넣어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 B, C, D 3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냐면 3C1의 원소의 개수가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분의 얘가 확률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0번 문제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세 수의 합이 홀수였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거든요. 홀짝이랑 3의 배수가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수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분류할까? 자, 보세요. 이 뭐야, 이거는? 이 숫자를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분류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1부터 10까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홀수들 모여봐 해가지고 홀수만 따로 한 카테고리에 넣어주고요. 짝수들 모여봐 해가지고 짝수도 한 카테고리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세 수를 뽑을 거니까 전사건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사건은 10C3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뽑은 딱 3개가 홀수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합이 홀수려면 홀수가 홀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수 3개를 더하면 홀수가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홀수 하나랑 짝수 이렇게 돼도 이제 홀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홀수만 뽑거나 홀수 하나 뽑고 짝수 2개 뽑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홀수만 뽑는 경우는 홀수가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몇 개 뽑고 3개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 그리고 홀수 하나 짝수 하나는 여기서 하나 뽑고 그리고 짝수 5개 중에서 몇 개? 2개 뽑는 가지수 이렇게 잡아주면 이 두 가지가 세수의 합의 홀수가 되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그 둘을 모여준 게 더해준 게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어떨까?
세수를 아까 우리가 세수압이 홀수일 때는 홀수 짝수로 분류했잖아요. 수를 먼저 분류를 해놓고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세수압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수 혹시 어떻게 분류하고 시작하는지 알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해요. 3의 배수로 갈 때는 수를 3열로 끊어서 분류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3개씩. 그럼 얘네들 라인은 뭐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라인. 얘네들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일 라인. 얘네들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상황이 좀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한번 보면 3의 배수들 3개가 더하면 뭐가 돼요? 3의 배수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번은 3의 배수들, 이걸 이제 3K라고 하면 이거 3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머지가 2인 애들을 3개 더해도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돼요. 왜냐면 나머지 2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는 3K, 나머지 2도 3개를 뽑으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1자리도 3개 뽑으면 3의 배수 되죠. 왜냐면 나머지 1이 더해져서 3의 배수가 되니까 세 번째는 나머지가 1인 애들도 3개가 뽑히면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뽑으면 3의 배수가 될까? 하나. 그치? 이거 하나 하면 나머지 1, 2가 더해져서 또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1개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뽑으면 되는데 얘는 좀 간단하죠. 3의 배수에서 3개를 뽑는 건데 여기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3C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나머지가 2인 거에서 3개를 뽑으니까 얘도 4C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나머지가 1인의 4개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4C3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이제 하나 뽑는 것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4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4C1가지. 그리고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3C1가지. 그리고 저 끝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3C1가지. 이렇게 뽑으면 끝입니다. 다 더하면 답이에요. 그죠? 간단하지? 자, 이거는 요령이 좀 중요해요. 아, 이거 이렇게 세야 돼. 이 요령을 모르면 손으로 다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팔각형 안에서 일단 첫 번째 시리즈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찾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찾는 거, 그리고 직사각형 찾는 거, 요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직각삼각형 요 시리즈부터 볼 건데 요 직각, 예각, 둔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직각삼각형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직각삼각형을 찾으려면 얘는 지름을 이용하셔야 돼요. 지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팔각형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거고 이 안에서 지름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름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내가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도 무조건 직각이죠. 얘를 만들어도 직각이고 얘를 만들어도 직각이니까 한 지름당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이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와서 4가지가 되는데 나머지 점 6개를 고를 수 있으니까 곱하기 나머지 점 하면은 4 곱하기 6 해가지고 24가지가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그냥 삼각형은 몇 개일까? 전체 삼각형은 사실 우리 조합으로 만들면 점 3개 만들면 여기 이제 삼각형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얘는 전체 삼각형은 8C3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8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뽑았으니까 이제는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 중에 하나만 뽑으면요. 이 전체에서 나머지 2개를 빼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사실 예각삼각형이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세기가 되게 어려워서 우리는 누굴 셀 거냐면 여기 보이는 둔각삼각형을 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세서 직각하고 둔각삼각형을 구하고 그걸 전체에서 빼면 예각이다. 이런 식으로 셀 거거든. 그런데 이제 둔각은 어떻게 세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름을 이렇게 하나 잡아서 그 지름 중에서 한 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한 점을 기준으로 이 한쪽 파트에서만 고르는 거예요. 이 한쪽 파트에서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둔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을 내가 하나 픽을 했다고 쳐봐, 점을. 그럼 여기서는 2, 3, 그리고 2, 4, 그리고 3, 4 이렇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3C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둔각삼각형이 여기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가지수 3C 2가지만큼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점이 1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3번 했을 때, 4번 했을 때에서 총 8개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C 곱하기보다 8개다. 이렇게 잡는 게 둔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한 점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한쪽 면만 쓰셔야 돼요. 지름 기준으로 한쪽 면에서 요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 이렇게 뽑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점의 개수 8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한쪽 면만 하셔야 돼요. 이쪽만. 저쪽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대칭이라서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둔각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각은 어떻게 될까요? 예각은 여기 보이는 8C3이 전체가 계산해보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이 2로 나눈 거니까 얘가 이제 56가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24가지고요.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2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56인데 여기가 48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8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예각삼각형이 8이고요. 항상 이 짝수각형일 때는 항상 여기와 비율이 3대 1로 일정해요. 이건 나중에 외우시면 안 계산해도 되거든요. 항상 3대 1로 일정하니까 이것도 이 비율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약간 연습 삼아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한번 정십각형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정십각형.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엔 점이 몇 개 있어? 1, 2, 3, 4, 5. 한번 그냥 그릴까요? 정십각형 그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1, 2, 3, 4, 5, 6, 7, 8, 9, 10. 몰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 삼각형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는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지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름이 몇 개 나온다? 5개 나온다. 점이 10개니까 지름은 5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름이 5개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점이 몇 개가 생기니까 8개가 생기니까 얘는 5 곱하기 8 하면 40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각이랑 둔각 중에서 둔각이 쉽다 그랬죠. 예각은 개수를 세기가 되게 어려워서 둔각삼각형을 셀 건데 둔각삼각형은 여기 점 하나를 찍었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니까 점 하나당 4C 2가지씩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 하나당 4C 2가지씩. 얘도 이 지름 기준으로 4C 2가지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점이 총 10개가 있을 거니까 10 곱하기 4C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4, 그러니까 이게 120가지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몇 개? 40개고요. 요게 지금 계산해보면 60이죠? 그래서 60가지가 나오면 예각삼각형은 빼서 얼마 나온다? 20가지 나오죠. 그럼 어때? 3대 1이죠? 요거 맞으면 제대로 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3대 1인 것도 항상 기억을 좀 해두시면 편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까요? 좀 약간 지치지. 너무 많이 했지, 그죠? 여기까지 하고 좀 끊을 테니까 대신 요 2개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알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 보여드릴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하냐? 이등변 삼각형은 점을 기준으로 세시는 겁니다. 점. 그러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대칭성을 이용해 보면 하나, 둘, 3개씩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점이 총 몇 개 있으니까 8개 있으니까 8개 쓰시고 각 점마다 몇 개씩 3개씩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사실 여기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주의할 점. 이게 바로 뭐냐면 정삼각형이 포함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정육각형이나 정십이각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포함하는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로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정육각형이면은 예를 들어 1번 점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세면 하나 그리고 2개가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이 빨간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3번 점에서도 나오고요. 5번 점에서도 나와요. 이게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삼각형을 포함하는 경우니까 잘 세셔야 되는데 어떻게 세냐면
얘는 정삼각형을 따로 구분해서 셉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아닌 것만 세요. 아닌 거. 그럼 정삼각형이 아닌 거는 한 점을 기준으로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6가지가 나옵니다. 이 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누굴 세냐면 정삼각형을 세는 거예요. 정삼각형. 근데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딱 여기서 하나, 반대편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죠. 2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2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눠서 세시는 게 속 편합니다. 오케이? 12각형도 비슷하니까 한번 그렇게 세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직사각형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이건 뭐 문제 써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넣었습니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자, 직사각형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직사각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 직사각형은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름 2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름 2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지름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이 지름의 이름을 A, B, C, 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름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직사각형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름 2개를 A, B로 뽑았다. 그러면 A, B를 뽑으면 이 지름 2개로 직사각형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C를 뽑았다. 그럼 A, C를 뽑으면 A하고 C죠? 그러면 얘하고 얘로 직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 와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뽑을 수 있는 지름 2개의 개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전체 지름이 4개 있다면 4C2가지다.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은